자, 우리가 드디어 이제 챕터 2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주제가 어떤 분들에게는 새로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상당히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참 이 다양한 수업을 해보니 다양한 다양한 학생들과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 저만큼 이 강의를 하는 학생들의 스펙트럼이 넓은 강사가 없을 거예요. 제 가르치는 학생들이 정말 그죠? 학생들 정말, 중고등학생들부터 그다음 또 여러분들 같은 20대, 30대, 40대까지 거의 다 그죠? 50대 초반까지 그죠? 여러분들 거의 엄마하고 아들, 딸이 같이 듣는 수업이니까 그렇게 제가 대상들을 이제 폭넓게 가르치다 보니 참 정말 많은 걸 느낍니다. 특히 참 요즘에 진짜 많은 걸 느껴요. 여러분들 독해 있지 봐. 제대로 읽는 법이 있고 그다음 제대로 문제 푸는 법, 이렇게 제목을 제가 적었습니다. 자, 이 뒤에 일단 하나 넘겨놓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여러분 시험이 코앞인데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할 테니 좀 주목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통 독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두 가지 독해가 있습니다. 일단 문제를 풀지 아니하고 지문 자체를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이거는 각 문장들마다 해석을 하는 게 있습니다. 각 문장들. 그리고 현행 대한민국 교육에서는 그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구문 독해 책이 있습니다. 시중 서점에 가면 구문 독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번호 매기고 1번, 2번, 3번 이렇게 문장 번호 매기고, 그죠? 책마다 한 500문장 실은 책도 있고, 그죠? 또 1000문장 실은 책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 두 번째는 구문이 아니고 한 단락의 단락을 주면서 그 안에 문장들을 해석해 나가는 거죠. 그 안에 문장들을. 근데 사실은 책이 이 두 개가 있다면 일단 이 두 개,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문제집입니다. 다시 독해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집에 보면 대상이 있죠. 이거는 예를 들어 토익 문제집이다. 그다음 이거는 토플 문제집이다. 독해 문제집이다.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수능 그죠? 고등학생들 문제집이다. 편입 문제집이다. 그럼 공무원 문제집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제일 안 사는 걸 말해줄게요. 서점 같이 그럼 제일 안 사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잘 안 사요. 이거. 그냥 문제로 되어 있지 않고 문장만 딱 한 단락이 있고 그다음 해석이 있고 단어적이 잘 안 삽니다. 자, 그나마 이것 중에서는 학생들이 이걸 구입합니다. 이걸 많이 구입해요. 이걸 대부분 많이 구입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애들은 칼라를 찾아요. 칼라 찾고 친구 따라 강남 많이 가죠. 그죠? 친구가 이 문제집 산다 그러면 본인도 따라서 이제 구문 독해를 삽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인들은 이제 이 둘 중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들도 이제 난 학교 다닐 때 영어를 너무 못했다. 학교 다닐 때 난 너무 못했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들어보니까 다 비전문가들 말을 들어요. 비전문가 말을 들으면서 누구가 그지? 나는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지만 구문 독해부터 해라고 하더라. 그래서 EBS를 보라고 하더라. 뭐를 보라고 하더라. 그래서 구문 독해를 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문 독해를 해요. 그러면 이제 바로 뭐로 넘어가냐면 이다음에 이제 이걸로 넘어가요. 이제 나는 이제 편입 준비하니까 이제 편입 기출 문제집 독해를 푸는 거지. 기출 문제집 독해를 푸는 거지. 그럼 또 공무원은 또 그죠? 공무원 기출 문제를 푸는 거지. 자,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비유를 하자면 어떤 짓을 하는 거냐면 있잖아. 예를 들어 이거야. 7살 알았지? 7살 아이가 갑자기 뭐냐면 성인 흉내를 내는 겁니다. 7살 아이가 갑자기 본인이 인생을 안 돼요. 나 인생을 알아. 나는 이제 인생을 알아. 내가 살아보니 인생은 이런 거야. 여러분들 내가 보기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선생님 왜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증거를 대보세요. 증거를 대볼게요. 구문 독해지. 구문 독해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장들이 있지. 서로 따로 굽밥이고 아무 상관이 없지. 그럼 여러분들 문해력이 느나? 보자. 다시 한번 보자. 1번에 예를 들어 문장이 있지. 근데 1번에서 그 문장에서 만약에 가정법을 가르쳐. 가정법이 들어있는 문장이 하나 있어. 그럼 2번에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 위치가 있는 문장을 하나 가르쳐. 3번에서는 수동태가 있는 문장을 가르쳐. 맞지? 그런 문장을 읽었어. 응? 그래서 근데 문장끼리 서로 연결이 안 되잖아. 그러면 앞뒤 전후 맥락을 보고 유추하는 능력이 크나? 내 말 한번 들어봐. 생각해봐. 본인들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봐. 전혀 문장끼리 연결이 안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유추하는 능력이 늘어요. 영어는 감도에서 감각이 늘어요.
그럼 여러분들 시간 배분이 돼요. 이거 하나하나 천천히 해석할 때 실제로 한 단락 독해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할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느그적 세우라 내오라 이거 그지? 한 문장 해석했다고 해서 실제로 그지? 다양한 질문을 주는 그런 소재를 주는 문제 그걸 얼마나 풀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되게 용감한 겁니다. 무식하고 미안하지만 용감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제일 심각한 문제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비양심적이라 그랬죠. 여기 이 구문독해 교재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자, 사실 글을 읽어보면 글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소재적 측면에서, 내용적 측면에서. 첫 번째 뭐냐면 사실적인 글, 사실적인 지문. 그 다음에 추상적인 지문, 다시 추상적인 지문. 이건 영어가 아니에요. 사실적인 지문을 백날 천날 읽어도 추상성 있는 지문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죠? 대한민국의 맛집 소개 들어봐봐요. 대한민국의 맛집 소개를 읽었다 치자. 그것도 갑자기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맛집 소개를 갖다 막 수백 번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시가 이해될 수 있나? 시나 이런 것도 이해되는 거 아니잖아. 내 말은 능력이 서로. 그지? 그런데 대부분 초보자들이 봐 못하니까 이런 책을 사거든. 잘 봐. 본인이 지가 잘하면 이런 책을 안 사. 근데 못하니까 이런 책을 산단 말이야. 이런 책을 샀는데 그럼 그 책에는 뭐가 이 사실적인 글들이 대부분 있거든. 그 설령 추상적인 글이 있어도 일부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걸 실컷 읽는단 말이야. 실컷 읽어. 응? 그러다가 이제 간도 크지. 세상에 간도 크다. 바로 국회적 문제를 푼다. 그럼 세상에 거기 읽어보면은 철학, 인문학, 그지? 그 다음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 미국에 관한 그 시사적인 이야기들, 난민 문제들, 맞지? 그 다음에 뭐 스포츠에 관한 글들, 얼마나 소재나 깊이들이 다양해요. 간땡이가 부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다가 이거 하는 게 완전히 맞습니까? 아가의 아들이 7살 아가, 그지? 뭐 인생을 한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은 여러분들은 뭐냐면 사실 전혀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 헛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럼 저는 이겁니다. 그럼 선생님 구문독해에서 그러면 사실적인 글을 많이 실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문독해에서 사실적인 글을 추상적인 글을 갖다 해봤자 효과가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자, 추상적이라는 말은 문장마다 예를 들어 간단해. 자,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하이 리빙이라는 말이 있다 치자. 하이 리빙. 문장 속에 하이 리빙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럼 이걸 보고 우리 학생들이 하이가 높은이잖아요. 그럼 높은 그다음 삶 이렇게 하면 됩니까? 높은 삶. 이거는 해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높은 삶은 뭐예요? 이거는 상대방한테 오해를 주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선생님 저는 높은 삶입니다. 그럼 너희 집 아파트가 고층 건물이냐? 너희 집 아파트가 되게 고층이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높은 삶이란 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이잖아요. 다시 이 높은 삶이란 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하이 리빙만 보고 이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추상적인 걸 이해를 하려면 있지. 다시 추상적인 걸 이해를 하려면 상식적으로 전후 맥락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다시 상식적으로 전후 맥락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앞에 문장에 또는 뒤에 문장이 앞뒤 문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들어있는 이 문장에서 하이 리빙은 그죠? 여유로운 삶이라는 걸 유출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되지? 그런데 이렇게 한 문장만 달랑 떼버렸지. 한 문장만 달랑 떼버렸잖아. 자, 그럼 그 한 문장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설령 유출을 못해도 여러분들 탓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한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의역이 안 될 때 추상적인 글을 해석을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탓이 아닙니다. 그게. 전후 맥락이 없기 때문에 유추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 보니 결국 이 구문독해라는 것은 결국은 뭐만 좀 도와주냐, 뭐만 좀 그냥 문법 공부만 더 시키는 거죠. 그냥 문장 안에서 문법 적용하는 책이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의 99.9999%의 구문독해 책들은 그죠, 여러분들 그냥 문법의 연장선입니다. 문법의 연장선. 그러니까 독해 잘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걸 읽고 앉아가지고. 그러면 구문독해 책 중에서 좋은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김용노의 영어순회 이런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김용노의 영어순회 그 책은 뭐냐? 단순하게 여러분들 한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들이 전부 다 문학들 있지. 영문학이라든지 그다음 원서라든지 그런 사회과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나온 문장들이야. 근데 그런 문장을 읽으면 너무 도움이 돼. 너무 도움이 돼. 근데 문제는 잘 봐. 독자 수준이 그게 안 되거든. 독자들은 영어를 못하니까 뭔가 이걸로 바로 들어가려니까 겁이 나잖아. 많이 겁이 나니까 본격적으로 문제집을 풀기 전에 뭐 할까 생각하다 이런 책을 산단 말이야. 그럼 이런 책을 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본인 기대를 하잖아. 그죠? 이거 당연히 좋은 책 못 알아보지. 근데 연결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보니까 이제 가서 이제 원인을 엉뚱해서 찾는 거죠. 내가 이상하네. 지금 내가 분명히 단어도 외웠고 문법도 했고 그다음 구문도 했는데 본인은 구문을 했다 생각하는 거지. 그죠? 이해력이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원인을 이제 딴 데서 찾는 거죠. 역시 영어는 내하고 안 맞다. 뭐 이런 거 있지. 영어는 내하고 안 맞다. 다른 과목으로 가봐치자. 이번에도 국회직인데 내가 딴 과목으로 가봐치고 영어는 뭐 몇 점만 받자. 원시적인 마인드. 맞지? 영어는 뭐 50점만 받자. 말도 안 되는 소리. 요새 그걸로 누가 합격하노? 응? 영어는 60점만 받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다른 게 부족하나 하고 또 허짓거리 하는 거죠. 헛물 켜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정확한 이야기를 팩트 체크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책 사지 마세요. 쓰레기입니다. 대놓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걸 하셔야 돼. 내가 말했지만 이게 아니고 또 이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뭘 하냐면 검증된 글들 있지. 그러니까는 국회직이 잘 내는 그런 그 국회직 시험이 그걸 뭐 원문으로 들어가. 내가 이때까지 그 행동을 내가 십몇 년 동안 해온 사람 아닙니까? 내가 지난 20년 가까이 내가 했던 것들이 그렇게 우리 성인들 맞습니까? 성인들이 시험을 칠 때 편입이든 그다음에 공무원이든 그 원문의 출처 그 원문의 출처로 들어가 보니 전부 다 그죠 여러분들 그지 어느 정도 우리가 성인으로서 읽어야 될 그런 글들이 원문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사설이나 시사에 대한 감을 익힐 때는 이코노미스트를 추천하고 그러면서도 조금 더 의역을 하고 싶으면 뉴스위크를 추천하고 맞습니까? 그다음 일반적으로는 뉴욕타임즈를 제가 추천을 하고 그다음 과학 사이트는 네이처지라든지 라이브 사이언스를 추천하고 그다음 철학이나 인문학으로는 AON이나 이런 사이트를 추천하고 여러분들 그죠? 그다음에 셰익스피어 맞습니까? 그런 문학을 담은 그런 사이트 그죠? 추천하고 얼마나 제가 잘 알고 있습니까? 훤하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지 여러분들 글이 있지 한 단락 말고 글이 있지. 쉽게 말하면 단락이 모이면 글이잖아요. 그럼 단락이 보통 최소 7개에서 한 30단락이 있어요. 다시 최소 7개 단락이 문단이 모여서 하나의 글이 되거나 한 30단락 정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30단락은 토설려서 못 읽습니다. 그러면은 하지만 여러분들 단락이 한 7개 있지. 그 정도는 해내야 됩니다. 그 7개 있으면 적어도 한 3개라도 하세요. 3단락이라도. 그 3개 단락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앞뒤 맥락을 보면서 단어 유출을 하고 맞지. 본인의 하이리빙을 높은 삶이라고 하겠으면 이거는 꽝이야, 꽝. 그지? 그렇게 하면서 해나가야 된다고. 근데 이거 해석지를 누가 만들어? 이 해석지가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는 실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아침 특강 월드헤럴드를 통해서 이런 걸 해왔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런 거 그지? 해설지가 누가 있노 여러분들?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창피하게 번역기 돌릴래? 예? 번역기 자 우리에겐 번역기가 있나? 그 수능 틀립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번역기 이런 것들 막 돌려갖고 하던데. 그죠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자, 그래서 이게 제가 불편한 말이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지만 특차이점 뭐죠?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말한 걸 먼저 하시잖아. 그럼 뭐가 돼요? 여러분 기본기가 생기는 거예요. 기본기가. 여러분들이 이 기본기는 균형이 잡혀야 되거든. 불균형이 많은 거예요. 불균형이 많아. 내가 봐서 보통 기본 그러면 그냥 단순히 단어 외우는 거하고 문법을 기본기라는데 그게 기본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본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내가 강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때껏 그죠 여러분들. 예, 저는 참 이 답답한 마음을 움켜쥐고 맞습니까? 내 혼자서 무슨 세상을 바꾸겠어요. 그지? 바꿀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내한테 오는 애들만큼 저한테 오는 학생들한테만큼은 정확한 정보를 주고 그냥 잘 좋은 길로 이끌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까지 강의를 해온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책을 보잖아. 그럼 1번에 보니까 보십시오. 이 전부 다 검증된 글입니다. 어디서 주워 뺏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장이 몇 개 있어요? 마침표 한번 보세요. 이게 마침표 있죠? 그다음에 문장 여러 개 있지, 그지? 그러면 어떤 지문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냥 답 찾기 위주로 볼 수도 있고, 그지? 또 어떤 지문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그죠? 예, 해석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초반에는 그러니까 양적인 공부하고 질적인 공부를 섞는 게 좋아요. 공부를 하실 때는 너무 질적으로만 해도 질려. 사람이 빨리 질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치기 때문에 별로고 또 너무 헹구는 식으로 가볍게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섞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독해 10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10문제를 풀잖아. 시간 재고 풀어요. 근데 거기서 적어도 지문 1개 또는 2개 정도는 꼼꼼하게 여러분들 논리와 추론과 단어와 구문을 다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